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이 아버님의 환갑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귈 때만 해도 남편의 두 형들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 결혼할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어쩐지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이른 나이인데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서두르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시골 분이셨어요. 정 많고 마음도 여유로우신 분이셨고 제가 참 며느리라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늘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시며 그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감싸 주어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이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넉 달 만에 아버님의 환갑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어찌나 미리부터 아버님의 환갑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말이 환갑 잔치이지 저희 엄마도 환갑 때는 잔치를 하지 않으시고 기념으로 아빠와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저리 하셔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제 막 시집 온 저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세한 내용을 일부러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제가 결혼한 새댁인 며느리에게 결혼하자마자 환갑잔치를 해야 한다면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노파심에 전화했다. 너 다음 주 토요일에 환갑잔치 하는 거 알지? 네? 아니요. 정말 환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뭐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당황한 제가 시어머니께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환갑이 다음 주잖아요. 토요일에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자 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그럴까 봐서 확인 겸 해서 전화를 한 것이다. 너는 어른 말이 말 같지 안 들리냐? 내가 너희들 결혼 전부터 얼마나 벼르고 별렀는데 그러냐? 저는 시어머니께서 아버님의 환갑잔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들었어도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건성으로 들어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시어머니께서 따끔하게 혼내키는 말에 그저 죄송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잔말 말고 너는 며느리니까 잔치하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냐?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이틀 정도 휴가를 내고 시골에 미리 내려와라. 할 일이 타산 같다.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틀씩이나? 남의 돈을 벌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내 맘대로 내 사정 봐줘가며 일하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휴가를 이틀씩이나 빼고 오라고 하시는지 답답했어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환갑잔치를 하기 위해 며느리가 이틀씩이나 휴가를 내야 하는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다음 주 토요일에 환갑잔치 한다던데 어머니한테 혼났잖아. 미안해. 형들도 그냥 환갑잔치는 하지 말고 여행이나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싫으시대. 동네가 다 아는 분위기라 그러신다고 하시더라. 솔직히 환갑잔치를 하게 되면 네가 힘들잖아. 미안해서 엄마한테 하지 말자고 설득 중이었는데 뭐 어쩌겠어. 그럼 내가 휴가를 내고 내려가야 하는 거야? 하게 되면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들 다 부르실 건데 엄마 혼자서 힘들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왕 아버님이 환갑잔치를 하시겠다는 것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수밖에요. 이제가 시집온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회사에다 커피를 다 쏘고 휴가를 이틀을 내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밖에 없으니 일은 맡아놓고 한 셈이었어요.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음식 재료 다듬고 가르쳐준 대로 손질하고 하는 일이었는데 엉덩이 붙일 새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골집은 왜 이리도 춥던지 생전에 입지도 않던 내복에다 털이 두툼한 기모바지 위에다 시골 할매들이나 입는 두터운 누비 몸빼 바지를 입었어요. 그뿐이겠어요. 리모델링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시골집이라서
주방 쪽은 비좁아서 찬바람을 쐬어가며 마당에서 쪼그리며 일했어요. 몇몇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시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며 즐겁게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고 오시는 동네 분들마다 저를 쳐다보시니 참 불편했어요. 그랬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허리도 아프고 춥고 코와 볼은 빨개져서 따뜻한 홍차라도 마시고 아랫목에 들어눕고 싶었어요. 음식 장만을 도와주러 오신 분들에게 커피 타드리고 점심 식사 차려드리고 딱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잠시나마 마당 솥에 장작불 떼고 불멍하면서 있는 것이 잠시간의 휴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온다고 해서 남편만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남편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일찍 퇴근해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저에게 달려간 것을 본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추운데 뭐하냐? 방에 빨리 들어와.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 네 할 일은 다 하고 와야지. 네가 여기서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경악을 했어요. 지금까지 밖에서 한시도 안 쉬고 일한 며느리는 쓸데없이 이렇게 추운 마당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일했나요?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각시를 이렇게 추운 데서 부려먹어도 되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그런 소리 하들 말어. 네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일했어. 저까짓 게 뭐라고 그래. 얼른 추우니까 들어오기나 해.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들어오라는 말씀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아들 밥 차린다고 분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설거지만 4번을 했네요. 낮에 동네 분들 밥상 차려준 거 말고요. 남편과 저녁 먹은 후에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그리고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TV만 보시던 아버님의 식사를 차린 후에 설거지도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들은 완전히 상전대우를 하셨어요. 아들들에게는 오느라 고생했다며 방에 보일러도 더 올리시고 밥상을 차리는데 정성을 다 쏟으시더라고요. 거기에다 아들들의 술상까지. 그러다가 그 따뜻한 방에서 아들들은 다 잠이 드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시면서 제게 그러셨어요. 너랑 나랑은 내일 아침 일찍 아침을 준비하니까 여기 문간방에서 함께 자자. 그런데 어머니, 여기는 찬데요? 여긴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 추우면 전기 매트를 한 2시간만 틀면 된다. 네? 보일러가 안 들어오다뇨. 저 방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어떻게 온 식구가 다 보일러를 떼겠냐? 기름 보일러라서 돈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라도 아껴야지. 전기 매트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껏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냉골방에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만 일했냐? 나도 일했다. 살림한 여자가 이것저것 다 챙겨가며 살면 거덜나는 법이다. 어머니, 기름값이 아까워서 그러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일러 틀고 자요. 그러자 또 그러셨어요. 너는 돈이 썩어 나가냐? 내 아들 등골 빼먹을 일 있냐? 그렇게 돈을 우습게 알아서 어쩌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 저는 이런 냉골방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자고 올게요. 어머니는 아버님 방에 가셔서 주무세요. 뭐가 어째? 자고 온다고 했냐? 이 밤중에 어딜 간다고 억지 부르냐? 그리고 난 네 아버지랑은 한 방 안 쓴 지 오래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갔다가 푹 자고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며 후다닥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이 밤중에 가면 어디를 가겠냐는 듯이 그러시다가 진짜로 제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보고 놀라셨어요. 사실 그 늦은 시간에 집에까지 가는 것은 무리였고 읍내에나 나가서 숙박할 데가 있으면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굳이 이래야 할 이유가 있나? 시어머니야 옛날 분이라 남편과 아들을 하늘 떠받들듯이 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발맞출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그랬어요. 내가 오늘 며느리 노릇 좀 해보려고 나름 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남아서 아들 노릇이나 잘 하다가 와.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였어요. 이 시간이 가면 어떡하냐. 읍내에서 기다려. 가더라도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딱 잘라 말했어요. 아니, 너는 남아서 아버님 환갑잔치는 해드리고 와야지. 나는 몸에 얼이 들어서 내일 당장 한의원이라도 가서 침이라도 맞아야겠다. 나 간다. 그 오밤중에 장거리 운행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걱정을 하면서 시어머니께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어린 며느리예요. 언제 그렇게 힘든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방에 보일러도 꺼버렸어요. 아버지 환갑 잔치하다가 사람 죽어나가면 좋으세요? 형들이 있으니까 나머진 알아서 하든 말든 하세요. 남편도 바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 다음 날인 환갑 잔치 당일에 남편 혼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며느리가 하나 없다고 환갑 잔치를 못하겠어요? 그 후론 절대로 시어머니께서 시골로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혼자 집에 있어도 보일러를 팡팡 떼고 있습니다. 만일에 시어머니께서 오신다면 보일러를 꺼버릴 참이에요. 틀림없이 혼자 있으면서 보일러를 틀었다고 뭐라 하실 게 분명하니까요. 어머니의 늘상 냉골방에서 사셨던 분이니 적응하셨을 테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